네, 안녕하세요. 김종훈입니다. 퇴근길 하는 거. 오늘은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 지금 11월 9일 22시 12분이에요. 이제 정확히 2시간 뒤면은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단체였던 의열단. 맹렬히 의를 실천하겠다면서 1919년 11월 10일 날 중국의 길림성,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지린시죠. 지린시 반시농가의 집에서 10여 명의 청년들이, 밀양과 서울,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청년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1920년대 독립운동을 멱살 잡고 이끌었던 바로 무장투쟁 단체 의열단입니다. 오늘은 한능검에 나오는 이 의열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한국사로드를 지었냐? 물론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문제, 이제 구석기 때부터 나왔던 그 문제가 너무너무 그 현장이 궁금해가지고 현장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까 거의 600여 곳에 달하는 이제 그 한능검에 나오는 이제 유적지들을 이제 하나하나 발굴해 나갔던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근현대사 파트에, 특히 일제강점기 파트에 이 의열단 관련된 문제들이 생각보다 너무 자주 나와요. 너무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더 한능검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이제 첫 번째 책이 이제 임정로드예요. 희대의 명저가 거의 될 뻔한 좋은 책인데, 제가 임정로드를 쓰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상하이부터 충칭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사들이 걸어간 그 길을 임정로드라고 명명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추적한 게 바로 임정로드고, 제가 임정로드를 쓰면서 백범을 만나다 보니까 누가 보였냐면은 독립운동의 양대 거두인 약산 김원봉과 의열단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쓴 제 두 번째 책이 이 책이에요. 약산로드 7,000km. 임정로드가 임정로드 4,000km거든요. 근데 이쪽 약산로드 7,000km는 그거의 거의 1.8배 정도로 훨씬 긴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정말 막 밀양, 부산, 나중에 막 만주 지역을 쑥 돌고 베이징, 상하이, 난징, 그 다음에 뭐 우한, 뭐 광저우, 류저우, 구일인, 충칭 막 차 돌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사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담은 게 바로 약산로드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10일 날만 되면 저 마음이 저는 좀 싱숭생숭해요. 여전히 지사들에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도 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열단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의열단 나오는 문제들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한능검에 나오는 의열단 문제만 한번 쭉 뽑아봤어요.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그 근본이라는 거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이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을 통치를 타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1920년대 초반에 베이징에서 살던 단재 신채호 선생을 약산 김원봉이 만나서 우리 의열단의 정신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혁명선언서를 써달라고 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조선혁명선언. 그래서 단재가 상하이로 와가지고 의열단의 그런 폭파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그 정신을 한 달간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써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에요. 그래서 의열단 단원들이, 제가 이따 설명할 그 의열단 단원들이 의거에 갈 때마다 혹은 행동할 때마다 그 조선혁명선언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그 이야기예요. 의열단 강령 중에 이제 10개의 강령이 쭉 있는데 7가살 5파괴가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될 7명의 요인들과 반드시 파괴해야 될 5군데, 5파괴 5군데가 있어요. 이 요인들은 여러분 누굴까요? 조선총독이랑 밀정이랑 이런 정말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 반드시 죽여야 될 인사들, 친일파들을 얘기하는 거고, 5파괴는 여러분 맞습니다. 조선총독부,
그리고 뭐 동양척시 주식회사, 그 일본이 조선의 민중들을 수탈하는데 앞장섰던 그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아나키스트였던, 민족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였던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의열투쟁이야말로 정말 강도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가 이 조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데 정말 근간이 된다고 강조한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뭐 어찌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어요. 테러를 옹호하는 거니까 일종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미 전 민족적인 수탈이 10년 이상 이어져 왔던 상황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이미 나라에 이미 여러분 국권이 다 피탈된 상황에서 무엇을 해? 이미 합법적으로 나라가 다 빼앗긴 상황인데, 당시에. 물론 이건 일본 입장입니다.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걔네들은 다 나라를 그렇게 빼앗았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오직 의열투쟁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민족대표 33인이 선언에 참여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3.1혁명, 3.1운동의 그 이야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었다. 아닙니다.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혼란에 있을 때, 내분으로서 혼란에 빠졌을 때 그 임시정부를 대체하고 정말 독립운동을 1920년대, 21년대 이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전쟁을 제외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거는 20년대 초중반은 누가 뭐래도 의열단입니다. 그 의열단 단장이 김원봉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다.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의열단 단장이 약산이 요청을 했다. 단재를 만나서 그 얘기고요.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건 아니죠. 28 독립선언이죠. 독립청원을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했다. 아니죠. 1919년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제 지사들이 이곳에 가서 김규식 등을 보내가지고 신한청년단에서 보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독립의 의지를 알리고자 한 거죠. 이게 기폭제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뭔가 기폭작용으로서 작용했던 게 1919년 고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민족적으로 퍼져나갔던 게 바로 3.1운동, 3.1혁명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러니 이거의 정답은 여러분 뭐겠어요? 3번이죠. 다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의열단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도 보면 1923년 5월에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7호 법정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의 단장인 김원봉이 보낸 폭탄을 받아서 던질 사람을 전달하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지난 2월 3일 김상옥의 지시로.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것도 의열단이죠. 그 종로에서 일대천의 싸움을 하고 마지막 한 발로 자기의 이제 숨을 끊은 김상옥 지사에 대한 이야기네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그러니 의열단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답이 뭐겠어요? 바로네요. 조선혁명선언. 이 단재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했다. 그렇죠. 연통제. 이건 뭐 임정에 관련 고종밀지 아니죠. 백오이 사건. 이거는 아니죠. 1910년대 초반에 신간회를 중심으로 된 이야기고, 단원이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이건 한인애국단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건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거네요. 나석주는 1920년 의열단의 26년에 실질적인 의열단 의거의 마지막 실행자라고 보시면 돼요. 임정의 경무국 소속의 대원이었고 동시에 심상 김창숙에 의해서 의열단에 가입한 멤버예요. 동양척시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을지로 한복판에서 폭탄을 던지고 마지막 한 발로 마찬가지로 순국한 순국선열입니다. 그러니 가 단체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구에 의해 상하이에서 결성된 건 여러분 뭐예요?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0년대의 경랑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1930년대 초반에 30년께 임정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의 한인애국단 창립입니다. 이 한인애국단을 통해서 이봉창 의사의 의거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32년에 정말 전 세계를 격동할 만한 의거가 일어나서 임정이 다시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황무지 개간권은 뭐 아니고, 마찬가지로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여러분 고종이 강제퇴위 당한 게 언제예요? 1907년입니다. 왜? 1907년이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헤이그 특사. 고종이 강제 퇴위를 헤이그 특사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고종의 일종의 친위 세력이었던 신식군대가 해산되고, 이 신식군대 해산이 촉발됨으로써 정미의병까지 이 군대 해산된 군인들이 지역에 있는 의병들과 결합해가지고 정미의병까지 이어진 거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시침으로 삼았다. 계속 신채호가 나오죠. 일제, 이거 방금 전에 봤던 1910년대 이야기고, 백오인 사건은 하나만 더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 개별적인 의거 활동에 한계를 느낀 약산 김원봉을 비롯해 단원들은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해서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그리고 1900 마지막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이후의 사실. 약산과 의열단 청년들이, 단원들이 1919년 11월 10일 날 중국 지린시의 반시동가 집에서 의열단을 성립하고 나서 1920년부터 본격적인 뭐 국내 진공작전이라든지 박재혁 의사의 의거라든지 김익상 지사, 김상옥 지사, 그리고 뭐 김지섭, 나석주, 김상옥, 뭐 최수봉, 너무너무 많죠. 김시연, 너무너무 많은 지사들의 의거가 끊임없이 이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7가사 5파기를 정말 목숨 던져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약사는 스스로에게 한계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이 강도 일본을 7가사 5파기를 통해서 계속 없애 나가도 다시 그 자리를 채워 넣을 일본인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뭘 해야 돼?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약산 스스로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을 중심으로 의열단 대원들이 어디로 갔어요? 중국 광저우에 있는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를. 이게 1920년대 중반 25년께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가장 두려웠던 몸값 300억에, 지금 기준으로 300억이 넘는 그 김원봉을 비롯해서 의열단의 요인들이 짱제스의 지원을 받고 협력을 얻기 위해서 황포 군관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게 결정을 맺어서 1930년대 초반에 이 20년대 요 격동의 시기를 맞춰서 이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마침내 30년대 초반에 여러분 뭐가 만들어져요?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30년대 중반에 민족혁명단까지 이어지고 마침내 1938년에 10월 10일 날 중국 우한에서 중국 관내의 최초의 한인 무장세력 군부대인, 정식 군대인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40년대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42년에 이 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마침내 우리 국군의 모체가 될 수 있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답은 뭐겠어요? 이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나왔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1935년께 난징에서 난징대학교에 있어. 이게 제가 약산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현장을 다 찾아다닙니다. 정말 다 찾아다니는 게 그 이야기예요. 난징대학에서 민족혁명당이 결성됐고요. 정말 좌우가 합작된 최초의 모습이에요. 조선혁명선언 말씀드렸죠. 1920년대 초반에 단재 신채우에 의해서 작성된 거고, 북경 촉속에는 아니에요. 이거는 북경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의열단과 상관없는 지사들이, 임정에 좀 반대하는 그 지사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북경 촉속이에요. 아니고 한성 상하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통합됐다. 1919년 9월 달의 이야기예요. 1919년에 3.1혁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그 뜨거운 열기를 한성과 상하이와 연해주가 각각의 그 임시정부를 만들어요. 이 임시정부가 통합된 모습을 갖추는 게 1919년에 마침내 상하이 통합 임시정부예요. 안창호가 중심이 됐고 대통령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가장 수장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을 추대했죠. 그 이야기는 제가 또 다른 기회에서 좀 해드릴게요. 하나만 더 보고 잠깐 또 제가 다른 영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박재혁 의사 나왔네요. 부산에 있는. 이 동상은 박재혁 의사, 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동상이거든요. 그는 김원봉과 윤세중과 만주 진인성에 참여 의열단에 가입한 후 부산경찰서에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렸다. 의열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사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볼 얘기가 많아.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채부상운동? 아니죠. 조선혁명. 정답은 다 보니까 지금 조선 이 단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러니 제가 약산로드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단지에 6,800자거든요. 조선혁명선언이.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막 가슴을 울려요. 진짜 가슴을 울려. 한 달간 칩거를 막 진짜 그 칩거하면 상황에서 이걸 올리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단재 이제 12월 달에 10일 날 12월 10일 날 대전에서 단재 관련된 세미나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날 가서 이제 단재 이제 활동들을 제가 다시 한번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읽고 있는데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단재.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의열단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의열단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를 의열단과 관련된 이야기로만 그 지사들의 이야기로만 짧게 좀 압축을 해서 하나 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